다다의 북카페 ASMR. 네, 오늘도 다다의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뱅쇼와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들이 이런 마카롱을 준비해 주셨는데 마카롱이 특이해요. 눈알이 있고요. 와, 근데 되게 표현을 잘 했다. 자, 원래 눈깔 사탕이라고 하잖아요. 눈깔이 표준어가 맞나요? 네, 뭐 편집해주세요, 나중에. 눈알이 있는 무서운 마카롱, 그리고 마녀 모자가 있는 초콜릿인가 봐요. 마카롱이 있는데 모자 위가 지금 초콜릿이 깨졌어요. 그리고 할로윈 하면 호박이죠, 호박. 이렇게 호박 바닐라 맛 마카롱.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뱅쇼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없대요. 원래 뱅쇼가 와인에 과일이랑 뭐 시나몬 이런 걸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뱅쇼는 와인 알코올이 없는 뱅쇼라고. 매우 무척 아쉽습니다. 자, 그럼 먹어볼까요? 뱅쇼부터 먹을까요? 얍. 와, 시원한 얼음이 가득한 과일들과 허브도 있고요. 레몬, 사과, 계피 이렇게 진짜 있습니다. 맛있겠다. 와, 향부터 약간 지금 바에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좋다. 왜 알코올이 없니, 너는? 알코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과일 에이드 같은 맛이긴 한데 그 시나몬이 있어서 좀 더 깊은 느낌이 나요. 상큼하네요. 그러면 이제 할로윈 데이를 기념한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박, 바닐라 맛 마카롱을 먹을게요. 아, 귀여워. 이것 보세요. 얘 너무 아깝다. 이걸 뜯어서 간직하고 싶은데. 오, 뜯었어. 짠. 이건 내가 간직할래. 이거 마카롱만 먹어볼게요. 역시나 고소한 냄새. 약간 바닐라 맛도 나는데 땅콩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고소해요. 견과류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러니까 얘는 고소하고 뱅쇼는 상큼하고 합이 좋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이에요. 다행히 많이 달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 진짜 알코올 계속 아쉽네요. 자, 이제 내 호박.
찾았다. 여기 있어. 다다의 북카페. 오늘 읽어볼 책은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김교석 작가의 오늘도 계속 삽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도 계속 삽니다가 삶을 사는 건지 물건을 사는 건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표현만큼이나 소비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팀 아이긴 한데 제가 저번 주말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1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2년간 살면서 정말 살림살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롯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짐이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고생을 하며 이사를 했던, 네, 이사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면서 옛날에 사뒀던 뭐 물건들,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이제 이사할 겸 다 보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느꼈는데, 나는 정말 멍청한 소비자구나. 쓸데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놓고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사를 통해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사놓고 쓰는 것만 쓰는구나. 뭐 신발을 여러 개를 사요. 하지만 신는 신발만 신습니다. 가방도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매는 가방만 매고요. 옷도 진짜 많은데 그냥 입는 옷만 입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소비를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소비 패턴을 바꿔야겠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소비에 관한 책들을 찾고 있었을 때 이 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빨간색 표지에. 네, 표지에도 혼자라서 물건을 사기도 살림을 하기도 멋쩍은 1인 생활자를 위한 생활 제한. 정말 딱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늘도 계속 삽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작가의 메시지가 있냐면 딱 이 책을 작가가 쓴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독자들이 나와 달리 시행착오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썼다. 내가 사서 써보니 좋았던 혼자 살면서 갖춰야 할 살림들,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을 때 신경 쓰면 좋을 아이템들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 괴념치 않아도 살아가는데 하등 지장이 없겠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안온한 일상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길 권한다. 이렇게. 네, 또 위에는 온전히 내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가고 가꾸고 유지하는 오늘 하루가 내게는 매우 소중했다. 이렇게 작가의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정말 저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이템들마다 이제 있어요. 뭐 의자, 스탠드, 침대, 침구, 수건, 빨래 건조대, 청소기, 먼지털이, 러그, 결로, 뭐 머그잔과 유리잔, 토스터, 식기, 프라이팬, 프렌치 프레스, 식기 건조대, 이런 뭐 현관 트레이, 디퓨저, 식물, 에어컨과 컴포넌트, 로브 가운, 실내화, 스노볼, 이런 아이템들마다 제한하는 글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읽어볼 부분은 제가 이사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사야 할 물건입니다. 바로 69페이지네요. 빨래 건조대예요. 자, 69페이지 펴볼까요? 69페이지. 펴졌습니다. 빨래 건조대. 왜 빨래 건조대가 제가 당장 필요하냐면
전에 살던 곳은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옵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 팔 너비만한 그런 빨래 건조대가 크게 있어서 빨래를 하고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사는 집은 베란다를 튼 그런 구조라서 베란다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를 거실에다 그냥 말려야 되는데 옵션으로 편하게 썼던 빨래 건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야겠더라고요. 거실에다 말려야 하고. 그래서 약간 불편함이 예상되는 걱정이 좀 돼서 이런 저의 필요성과 걱정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69페이지의 빨래 건조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빨래 건조대, 살림과 인테리어의 절충선. 우리는 만족스러운 일상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소비한다. 그런데 인테리어 잡지나 라이프스타일 전문가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살림살이와 이웃의 존재다. 사진 속에는 예쁘고 멋진 공간이 수도 없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 살림이나 이웃의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어떤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에서도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는 장면 외에 살림살이를 꺼내놓고 있다거나 이웃과 험한 꼴을 봤다는 이야기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사람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빨래 건조대, 옷가지, 싱크대의 물기, 식기 건조대에 쌓인 그릇, 욕실 수건, 온갖 세제와 청소용품 등이 그런 것들인데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집을 꾸며도 이런 게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리셋이다. 근데 진짜 보면 그쵸, 빨래 건조대 뭐 아파트 선전에 빨래 건조대 안 나오잖아요. 옷까지 널브러진 거 안 나오고 싱크대에 물기 전혀 없고 그쵸, 식기 건조대에 그 안 쌓여 있고 딱 그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수납이 되어 있고 뭐 욕실 수건 그쵸, 욕실 수건이 왜 나와요? 온갖 세제와 청소용품 그렇죠. 아파트 광고나 인테리어 잡지에 화장실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 락스, 뭐 샴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때밀이 뭐 이런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연히 잡지 같은 데선 살림의 흔적이 싹 정리된 말끔한 모습만 보여준다. 뻔한 연출인 것을 이제는 알 때가 됐지만 나처럼 갓 체크인한 호텔방과 같이 정돈된 일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장센을 보면서 매번 혹한다. 저도. 공간이 넓어서 드레스룸이나 건조기를 보유한 세탁실이 따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허나 이런 좋은 환경을 갖췄다고 해도 습기와 통풍을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눈앞에서 사라지게 어딘가에 처박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옷감의 소재를 불문하고 무조건 건조기에 맡길 수도 없는 형편이 현실이다. 그래서 무섭게 발전 중인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바로 수납인데 문제는 아무리 누군가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해도 완벽한 결론이 나지 않는 데 있다. 그쵸. 근데 요즘엔 정말 잘 나온 게 장롱도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세탁기도 빌트인으로 싱크대 옆에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건조대까지 요즘에 많이 쓰시고 그쵸.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를 잘 요즘엔 정말 집들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육아나 웨딩 업계처럼 늘 새로운 이야기와 콘셉트가 끊임없이 돌고 돌 뿐이다. 이게 살림의 본질이다. 이웃의 존재는 일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더 큰 차원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웃은 다정한 온기보다 평온한 일상에 심각한 위해를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안 요소일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고를 수도 바꿀 수도 없이 철저하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와, 맞아요. 진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처럼 층간소음이 심각해도 괜찮은 건축법이 통용되는 데다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사회에서 나쁜 이웃을 만날 확률은 나쁜 이웃들 시리즈에 세스 로건이 당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아, 진짜 공감합니다. 요즘 되게 빨리 짓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면 혼자 사는 원룸이 유독 좀 방음이 안 되는 건지는 몰라도 진짜 시끄럽거든요. 저도 전에 살던 집도 그런 원룸 빌라였고 지금 사는 집도 그런 빌라인데 그러니까 거의 1인 가구가 거의 다 1인 가구들만 사는 곳인데 전 집에서는 어떤 이웃이 있었냐면 새벽 3, 4시에 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듬이를 하는 건지 새서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쿵쿵쿵.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 제 이제 베란다 쪽 바깥으로는 담배를 펴서 연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던. 그리고 지금 집은 약간 귀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데가 2층인데 2층에 한 4가구가 살아요. 근데 거기에 저만 빼고 3가구가 다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 삑삑 왈왈왈 새 집에서 왈왈 이러는데 이게 약간 솔직히 시끄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현재는 강아지들과 네, 함께 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웃 잘 만나야죠. 그쵸? 저도 최대한 옆집에 소음으로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꼭 내가 예를 들어 4층에 살아요. 그러면 3층에만 뭐 소음 피해가 뭐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음은 밑에 집에서도 소음이 타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위에 층도 밑에 층에서 소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옆 층에서도 올 수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 저는 전집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내 폰인가 보다. 아닌 거예요. 옆집 진동까지 너무 진짜 바로 옆에 있는 내 폰에서 울린 진동 같은 그러니까 진동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슬퍼지기 시작해. 아무튼 이웃을 잘 만나야 하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삶의 지혜가 부족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는 나는 몇 해 전 모두가 꺼리는 낡은 구옥 빌라를 이리저리 고쳐서 나만의 일상 공간을 마련했다. 그 당시는 리모델링, 셀프 인테리어 등이 쿨한 문화로 대접받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현실과 잡지의 가장 큰 차이는 사진 한 방 찍고 끝나는 잡지 촬영과 달리 현실은 계속해서 그 공간에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진짜 라이프 스타일은 인테리어의 완성, 그 후에 완성된다. 좁은 공간은 삶의 흔적을 감추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동네에서 그 건물만이 유독 방치된 이유도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았다. 공동 건물에 살면서 내부만 고친다고 안락한 일상이 보장될 리가 만무하다는 걸 살면서 깨달았다. 당연하죠. 겨울이 지나자 실내 흡연이 일본보다 관대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진짜 흡연 문제가 심각하네요. 종량제와 분리배출이 시행된 지 30년째를 바라보지만 쓰레기 배출은 맨해튼의 주민들과 다를 바 없이 자유분방했다. 맞아요. 종량제 봉투 써주세요, 여러분. 저 지금 집도 그렇고 전 집도 그렇고 분명히 날짜가 딱 있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마다 8시 이후에 이제 분리수거를 쓰레기를 이제 밖에 내놓는데 그 날짜도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키는 분들 정말 많고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종량제 봉투 혹은 플라스틱 그런데 넣어서 같이 버린다거나 그리고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도 마찬가지인데 비닐 다
벗겨서 안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종량제와 분리배출이 시행된 지 30년째를 바라보지만 쓰레기 배출은 맨해튼의 주민들과 다를 바 없이 자유분방하다는 게 현실이긴 하죠. 근데 뭐 언젠간 나아지겠죠. 믿습니다. 읽어볼게요. 계속. 사람들은 각자 현관문 밖의 모든 시설물에 철저히 무관심했다. 슬프네요. 그래서 처음엔 성산동에서도 과거 베를린처럼 스쿼트 운동이 펼쳐지는 줄 알았다. 지금은 여러 난관을 거쳐 반상회를 조직해서 서로 간의 반목과 불신을 그나마 누그러뜨리고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환경 미관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뤘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 반상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뭐 당장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뭐 이웃 간에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같은 빌라에 살거나 뭐 아무튼 이 근처에 사는 이웃들 간에 적어도 인사라도 뭐 자세한 건 몰라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얼굴만 터도 나중에 혹시나 뭐 주차 문제라거나 이런 쓰레기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될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래도 내가 얼굴을 텄던 인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화가 그래도 좀 누그러지고 원만하게 되게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웃과 이렇게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적어도 인사라도 하며 지내면 그래도 훗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웃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혼자 사는 지 이제 꽤 되어 가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젠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어울려서 이렇게 이웃들 간에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웃들 간에 좀 알고 지내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직도 건조대 얘기가 안 나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런 험불한 현실에서 평온한 일상과 현실 살림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템과 출구 전략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반상회와 같은 커뮤니티는 의외로 오지랖에 대한 불편함보다 나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체제가 된다. 물론 많은 노력과 인내, 때로는 불심도 필요하다.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에 맞게 더 작은 단위의 노력으로 현실과 이상의 절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그중 가장 간결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이 바로 예쁜 빨래 건조대의 구입이다. 인테리어를 망치는 첫 번째 주범이 널어놓은 빨래고 두 번째가 육아 관련 용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생필품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과 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빨래 건조대는 실용성은 좋지만 심미적인 가치까지 따지면 가성비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장이나 디자이너들이 한 차원 높은 소재와 디자인의 빨래 건조대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나무로 만든 빨래 건조대이다. 사실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빨래 건조대인데 다시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어디 치워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무엇보다 나무 소재가 주는 안온함과 여유가 거실에다 빨래를 널어놓았을 때 느껴지는 삶의 무게. 깜짝이야. 네, 방송할 때는 핸드폰을 무음해주시고 알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축 처진 듯한 분위기를 잡아준다. 나무 소재의
빨래 건조대가 그렇대요. 근데 근데 진짜 주거 그 시설에 어, 이런 우드 제품을 요즘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최고의 헤어샵이라고 하는 그 차땡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도 우드와 화이트예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깔끔하고 모던한데 또 따뜻하고 이런 두 가지 느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나무로 만든 빨래 건조대가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 일상용품의 메카인 도쿄의 나카메구로나 아요하마 같은 훌륭한 동네의 생활용품점에 가보면 라이프스타일 쇼윈도에서 심심찮게 멋진 빨래 건조대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회사들과 목수들이 빨래 건조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최저가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오픈 마켓에서도 드넓게 펼쳐진 새로운 빨래 건조대의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쵸, 이게 혁명인 거죠. 약간 골칫거리인 거를 디자인적으로 살려서 아름다운 미적 그런 조형물로 만드는 것. 그쵸, 이게 디자인의 혁명인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나무로 된 걸 건조대로 쓰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옛날에 어디였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어요. 필리핀으로 화이트 비치를 가서 그때 제가 이제 하얀색 비키니를 입었었는데 그러고 놀고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거기가 나무로 된 건조대가 있어서 화이트 비키니를 이제 세척을 하고 걸어놨어요. 말리려고 걸어놓고 다음날 이제 나가려고 짐을 싸는데 말렸던 하얀색 비키니를 봤더니 물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나무에 뭐 이제 색을 칠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의 하얀색, 저 그날 그게 처음 입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얀색 비키니를 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네. 근데 나무로 된 빨래 건조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끝까지 읽어볼게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원룸 같은 경우는 일명 자바라 스타일의 빨래 건조대를 활용하면 심미적인 가치와 효율적 수납의 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구조상 이불 빨래나 니트 소재 등 무거운 빨래를 많이 걸어놓기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자바라 스타일이 뭐냐면요. 자바라 아시죠? 이렇게 겹치는 거. 그래서 이 자바라 스타일 빨래 건조대는 그러니까 W가 이렇게 많은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렇게 W가 막 많은 이렇게 받침이 있고 그런 스타일의 건조대를 자바라 빨래 건조대라고 한대요. 옷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멋지게 만들어주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여유롭고 세련된 일상 풍경을 해치는 대표적인 짐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옷걸이를 한 가지 디자인과 소재로 통일해야 한다. 나무면 가장 좋다. 세탁소 옷걸이와 비닐 커버가 드레스룸에 걸려있는 게 최악이다. 난데? 유사시를 대비해 두어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세탁소에 벗겨두고 오는 게 물자 절약을 위해서나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나 두루두루 훌륭해지는 생활의 팁이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모든 방 안에 드레스룸이 딸린 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 세탁소 옷걸이 그대로 가져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옷걸이에 그냥 수건을 말리죠, 주로. 그리고 마지막에 드레스룸이 있는 곳에 사는 게 최선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쵸? 저도 드레스룸이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은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이걸 사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도 빨래 건조대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나무로 된 빨래 건조대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고, 이런 자바라 형식으로 된 빨래 건조대도 한번 염두에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사는, 그리고 현명한 소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간 쉴 새 없이 말한 거 숨이 차네요, 갑자기. 사과 향도 나고 레몬 향도 나고. 좋습니다. 이사를 이제 빨리 짐 정리를 하고 이 책의 추천을 받은 대로 좋은 빨래 건조대도 사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피디님들은 놀러 오세요. 집들이를 할 테니까 맛있는 거 들고. 여러분들도 다 초대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집이 크진 않아서 예, 아무튼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런 유익한 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다다의 북카페도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디저트와 더 유용한, 또 느끼는 점이 더 많은 책들로 찾아올게요. 안녕.